여러분, 혹시 맨손으로 물을 꽉 쥐어본 적 있으세요? 아무리 손에 힘을 주고 꽉 쥐어도 물은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리죠? 남은 건 축축하고 텅 빈 손바닥뿐입니다. ADHD와 함께 산다는 건 딱 이런 기분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증명하듯 살아요.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노력하면 돼.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일상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그 느낌. 그건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감정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ADHD를 그저 산만한 아이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정말 위험할 정도로 좁은 시각이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 뇌피셜이 아니에요. ADHD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러셀 바클리 박사, 스탠퍼드 뇌과학자 앤드류 후버만 박사, 그리고 미국 정신의학회의 최신 연구 결과들의 엑기스를 모두 모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관련 논문과 출처는 영상 설명란에 링크로 올려놓을게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가 이토록 공부하고 파고든 이유는 제가 살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50평생을 심각한 성인 ADHD와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뇌과학을 공부하고 제 삶에 적용한 결과 지금은 매일 콘텐츠를 만들며 네이버 블로그 최적 2등급, 인스타그램 합계 1200만 뷰를 만든 크리에이터가 되었죠. 저뿐만이 아니에요. 저를 닮아 산만함이 심했던 제 딸아이에게도 이 방법을 적용했더니 그 흔한 사교육 하나 없이 스스로 공부해서 이번에 당당히 특목고에 입학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12가지 이야기는 핑곗거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왜 그토록 힘들었는지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뇌의 특성을 알고 남들과 다른 운영체계 작동 방법을 알게 돼서 인생을 훨씬 빨리 발전시킬 거예요. ADHD를 가지고 있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성공한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잉그바르 캄프라드 이케아 회장처럼요. 내용이 꽤 깊고 중요합니다. 한번 보면 까먹을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 눌러두시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나 자책감이 생길 때마다 꺼내서 다시 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집중을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여러분의 사랑과 이해를 보여주세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챕터 1. 집중의 역설. 1000개의 탭이 열린 뇌. 첫 번째, 우리는 흔히 ADHD를 주의력 결핍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거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결핍이 아니라 통제 불능에 가까워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인터넷 창이 한 1000개쯤 열려있는 거죠. 근데 그 1000개 탭에서 동시에 소리가 나고 있어요. TV 소리, 해야 할 일, 어제 했던 실수, 오늘 저녁 뭐 먹지? 이 모든 게 동시에 나 좀 봐줘 하고 이야기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멍하니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여러분 머릿속은 전쟁터인 거죠. 이건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것에 집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말을 걸어도 못 듣고 실수를 연발하고 지시를 놓치는 것. 그건 여러분이 무심해서가 아니라 뇌 속의 소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상대방 목소리가 안 들렸기 때문입니다. 챕터 2. 멈추지 않는 모터와 브레이크 고장. 두 번째, 내면의 멈추지 않는 엔진입니다. 어릴 때는 방방 뛰어다니지만 어른이 되면 그 에너지가 안으로 파고들어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속에서는 계속 모터가 돌아가는 느낌 아시죠? 끊임없이 손발을 꼼지락거려야 하고 마음은 늘 쫓기듯 불안합니다. 쉬고 있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뇌는 계속해서 움직여, 뭐라도 해 라고 명령하니까요.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에요. 몸이 뇌의 소음을 견디기 위한 본능적인 몸부림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충동성이라는 브레이크 고장입니다. 단순히 성격 급한 거랑은 달라요. 뇌의 일시정지 버튼이 고장난 겁니다. 어떤 생각이 행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걸러주는 걸음망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말을 툭 끊고 욱해서 화를 내고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고 결과는 늘 후회하죠. 아, 내가 왜 그랬지?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지금 당장의 충동이 미래를 보는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통장이 텅장이 돼도 그 순간에는 멈출 수가 없는 것. 그게 바로 충동성의 무서움입니다. 챕터 3. 시간의 왜곡. 지금 아니면 없음. 네 번째, 시간맹이라고 불리는 증상이에요. 이게 사람 참 미치게 만들죠. ADHD를 가진 사람에게 시간은 흐르는 강물처럼 뒤에서 앞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저 두 가지 시간만 존재합니다. 지금 아니면 없음. 과거는 희미하고 미래는 너무 멀리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감 기한이 2주 남았다? 그건 우리 머리에 2년 남았다는 뜻이랑 똑같아요. 그러다 마감이 내일 코앞에 닥치면 그제야 시간이 지금으로 바뀌죠. 그때부터 미친 듯이 몰아붙이는 겁니다. 약속에 늦고 계획 못 지키고 시간 계산 못하는 거.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계는 남들과 다르게 가고 있을 뿐이에요. 마치 영원한 현재를 지나가고 있는 것. 그게 시간맹의 실체입니다. 챕터 4. 감정의 아픔, 거절의 공포. 다섯 번째,
번째, 고장난 감정 조절 장치입니다. 작은 좌절에도 세상이 무너진 듯 슬퍼지고 사소한 짜증이 분노로 폭발하죠. 여러분의 성격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감정의 볼륨 조절기가 고장나서 늘 최대치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여섯 번째 증상이 나옵니다. 바로 거절 민감성, LSD라고 불리죠. 이건 진단명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누군가의 사소한 지적, 비판 혹은 거절, 남들에겐 그냥 따끔하고 말릴 일이지만 우리에겐 마치 마음에 화상을 입은 것처럼 쓰라립니다. 피부가 다 벗겨진 상태에서 소금물이 닿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과하게 친절하거나 아예 상처받기 싫어서 관계를 끊고 숨어버리죠. 이건 소심한 거랑은 달라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인 거죠. 챕터 5, 시작이라는 거대한 벽. 일곱 번째, 과제 착수의 어려움입니다. 제발 이걸 게으름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건 뇌의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마치 수영장에 뛰어들고 싶은데 발이 본드에 붙은 것처럼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있는 느낌. 그래서 미루고 또 미루다가 결국 죄책감에 시달리죠. 남들이 볼 때는 의지가 없네 라고 하겠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는 지금 뇌를 움직이기 위해 엄청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걸요. 챕터 6, 기억의 미로와 정리되지 않는 혼돈. 여덟 번째, 구멍난 작업 기억입니다. 작업 기억은 뇌 속의 메모장 같은 건데요. 우리 메모장은 너무 작고 찢어져 있어요. 방을 나서는 순간 내가 뭐하러 왔지? 까먹고 방금 들은 지시사항 잊어버리고 맨날 물건 잃어버리는 일상. 이건 머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정보를 붙잡아두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마치 보물찾기 하듯 물건과 기억을 찾아내면 전쟁터가 되는 거죠. 아홉 번째, 정리정돈 실패입니다. 책상은 엉망이고 방은 늘 어수선하죠. 정리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정리하는 순서와 방법을 뇌가 처리하지 못하는 거죠. 마치 태풍이 부는 모래사장 위에서 모래성을 쌓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치우고 돌아서면 어지러워지는 그 혼돈 속에서 우리는 매일 좌절합니다. 챕터 7, 몰입의 다름과 에너지 롤러코스터. 열 번째, 과몰입의 역설입니다. 주의력 결핍이라더니 좋아하는 게임이나 취미에는 10시간도 쉽게 하죠. 이건 ADHD의 가장 매력적인 선물이면서 힘든 점이에요. 관심 있는 것에는 레이저처럼 파고듭니다. 밥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을 만큼요. 엄청난 생산성을 만들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일상을 파괴합니다. 세상 모든 소리가 차단되고 오직 그것만 보이는 상태. 문제는 내가 원할 때 켜고 끄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과몰입을 나에게 도움이 되는 독서, 운동, 공부 등에 사용하면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하겠죠?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고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놓으세요. 세계적인 석학 러셀 바클리 박사님의 유료 클래스에서 배운 최신 내용이니 정말 큰 도움 되실 거예요. 11번째, 에너지의 널뛰기입니다. 어떤 날은 에너지가 넘쳐서 잠도 안 자고 일하다가 다음 날은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할 만큼 방전되어 버리죠. 이건 일반적인 피로와 달라요. 배터리가 100%에서 갑자기 5%로 뚝 떨어지는 것과 같죠. 그래서 꾸준함이 그토록 어려운 거예요. 마지막 12번째, 감각 과부하와 브레인 포그, 두뇌 속 안개입니다. 빛, 소리, 냄새, 옷의 까슬거림. 남들에게는 별거 아닌 자극들이 우리 뇌에는 폭력처럼 느껴지죠. 그러면 뇌가 과부하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요.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지고 생각 회로가 멈추는 브레인 포그가 찾아오죠. 남들에겐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해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까지 12가지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내 얘기야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신 분 있으시죠? 또는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조금 안심된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 12가지 증상을 굳이 다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그동안 겪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자기 혐오가 잘못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게으른 게 아니고 의지 박약도 아니에요. 그저 남들과 사용 방법이 다른 조금 특별하고 섬세한 뇌를 가진 사람일 뿐이죠. 저도 해냈고 제 딸도 해냈습니다. ADHD와 아스퍼거를 가진 50대 아저씨가 블로그와 인스타로 1200만 뷰를 만들어냈고 산만한 제 딸도 특목고에 입학했죠. 우리 뇌를 이해하고 사용법을 바꾸면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하실 거예요. 이 다름을 인정하고 특화된 방법을 사용하면 ADHD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독특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이해와 구체적인 해결책이 궁금하시다면 타마라 로지어 박사의 책 당신의 뇌는 고장나지 않았다를 추천드립니다. ADHD의 감정적 배경과 동기부여 방식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앞으로도 해외, 특히 미국 석학의 최신 자료를 가져와서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우토반처럼 펼쳐질 수 있는 정보를 계속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놓으시면 정말 도움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요. 내용이 길었지만 나 자신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혹시 이 내용 중 가장 공감갔던 혹은 놀라웠던 증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글로 적는 작은 행위가 나의 뇌를 발전시키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주변에 이해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린 뇌가 조금 특별할 뿐이야. 라는 말과 함께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부분 ADHD 성향의 사람들은 미루기나 시작을 못하는 습관을 없애는 간단한 방법을 모르시는데요. 이건 미국에서 외부 마감 효과라고 부르는 방법이에요. 4만 명 이상의 ADHD인들이 따라해보고 극찬을 한 방법이죠. 이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